자, 7의 2단원이고요. 함께 웃는 협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 협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을 일단은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확인할게요. 이익과 주장이 뒤붙이는 상황에서 바로 이것이 어떻게 협상이 일어나는 조건이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해서 협상을 준비한다. 협상은 확실히 절차가 있어야 그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절차에 따라 협상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협상에서는 양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한쪽만 주장하면 협상이 되지를 않지. 이렇게. 생활 속 생각 열기 패스. 116쪽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얼굴 맞대고 있어서 듣기 말하기예요. 듣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다 밑줄. 담화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한다 밑줄.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됐고, 말하기 할 때도 역시 목적과 상황을 고려해서 말하고, 요거 중요하네요. 청자의 지식 수준과 감정 태도를 고려하고, 더 중요한 얘기네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합니다. 준언어적 표현은 뭐니? 말투예요. 말의 고저, 장단, 이러한 애들. 그러면 비언어적인 표현은요. 행동, 표정, 몸짓, 이런 애들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듣고 말하기의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협상, 토의, 토론의 차이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단원 자체가 협상이니까 협상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겠지. 양보와 조정을 통해서 타협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개념은 양보와 조정이다 라는 것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협상이라는 걸 이제 제대로 처음 배우는 거니까요. 확인. 협상의 개념과 방법. 개념.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밑줄,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다시 밑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 목적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타협법을 찾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목적은 뭐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협상 테이블에 와서 사람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협상할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옆에 협상의 상호 의존성, 주체가 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과 우리가 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이 시작된다. 그리고 둘 다 같이 동의해야 협상이 끝난다. 협상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냐? 충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해서 집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협상의 유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얘는 시험 문제 낼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얘는 읽어만 보시라. 리드, R 요 정도만 확인해 놓고 117페이지 넘어갈게요. 협상의 성립 조건. 나 협상하고 왔어 라고 하려면 협상 참여자 최소 2명 이상. 당연히 이 최소 2명은 어떻게 서로의 목적이라든가 이익이 다른 2인 이상. 그리고 사이 좋으면 협상할 필요가 없죠. 갈등 상황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게 문제 상황이라서 너랑 나랑 둘 다 같이 액션을 취할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협상의 행위에 의무가 있다. 협상의 절차는요. 우리 아까 앞 페이지 110 어디가 있냐 5페이지에 보면 이 단원의 목적이 뭐였어요? 협상의 절차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해놨었기 때문에 117페이지에 나오는 협상의 절차는 꼭 확인해 놓으셔야 합니다. 얘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가, 나,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가달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달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외워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이러한 애들이 필요하고, 외우는 요령은 이거지. 조정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빼놓고 우리 머리 흐름상 이 이야기가 얘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정 단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시작 단계와 해결 단계는 읽어보시면 된다. 협상을 준비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용돈을 가지고 용돈을 올리네 마네라고 해서 난 분명히 용돈을 올려받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한 달에 200 올려주세요. 이건 너무 무리잖아요. 하지만 양보를 해서 내가 한 5만 원 올리는 것까지는 받아들여 주겠다. 최소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근거를 마련한다. 내가 200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나오시겠지? 상황과 주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 대안을 세안해 놓는다. 협상 지문이 나오고 첫 번째 문제에 나올 말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협상 태도도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협상 과정의 조정, 점검과 조정, 중간중간에 점검과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 무엇을 조정할 거냐? 협상 준비 중에, 협상 중에 어떠한 것들. 얘네들도 굳이 외워놓을 거는 없이 위아래 내용을 섞어 놓으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중요하네요. 저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웃는. 서로의 모두, 협상 당사자의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는 것이 협상의 목적이다. 학습 포인트 볼게요. 협상의 개념과 절차라는 거는 지문에 나왔을 때 첫 번째 문제 이와 같은 글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그 이외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읽어만 보시면 되고, 여기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3단계 시작, 조정, 해결 단계가 있는데 얘네 구분하는 거 외우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자신의 말하기를 점검, 조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협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끌어내기는 해야지. 화장시설 뭐예요?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담는 것들. 그것에 걸린 문제에 대한 푸른 시와 초록구의 협상을 살펴보며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협상 문제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푸른 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초록구의 어느 지역에 화장시설을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파트 옆에, 당신 사는 아파트 옆에 조금 한 100m, 200m 떨어진 데 화장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 좀 반대하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도서관이 들어와요. 그러면 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화장터 들어오면 싫어요 하고, 격한 아저씨들은 막 앞에 가가지고 막 삭발하고 그러고 앉아 있을걸?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만들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초록구 입장에서는 뭐야? 오케이, 만드는 건 만드는데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규모로 좀 해서, 규모 너무 크다, 좀 줄여달라. 화장터 다들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 그러면 우리한테도 좀 좋은 것도 좀 우리 구에 설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협상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말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푸른시 관계자들과 초록구 주민들은 협상에 앞서 말할 내용을 마련하고 자기 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도록 각각 전략을 준비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게 아무리 봐도 화장터가 우리 구에 생길 것 같아. 우리 구에 뭔가 좀 시설을 하나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뭐 들여오고 싶어요? 당신이 초록구 대표라면. 도서관 나쁘지 않은데, 도서관도 좀 테마를 잡아서 그런 것도 괜찮아. 도서관. 큰 병원이 없다면 병원도 괜찮아. 이런 것들. 푸른시 측의 입장은 뭡니까? 화장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초록구의 하늘산 일대가 딱 좋다. 초록구의 입장은 주민의 80%가 반대한다.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피해가 예상이 된다.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가? 화장시설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해 발생 안 되게 하겠다. 요거 해결해 줄게.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겠다. 공원 형태를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겠다. 그래? 좋아. 건립은 수용하는데 화장장 이외의 시설은 최소화해줘. 생활 편의시설 유치를 주장해줘. 이런 것들. 공원 형태로 해줄게. 뭐 이런 것들. 초록구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다 받아들여 주는데 요거 이하로는 안 돼. 15기는 최소 설치를 해야 돼. 이제 뒤에 읽어보면 15기보다 훨씬 좀 떨어지는 개수를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 어쨌든 태우고 불을 쓰고 연기가 나는 거니까 환경오염, 우리는 환경 진짜 중요하거든. 환경적으로 안정하게 운영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 점검하는 거 우리가 할 거야. 안 되면은 중지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의료시설, 우리 병원 하나만 갖다 줘.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갈등의 원인, 뭐가?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바로 요거죠. 푸른시는 화장시설 부족으로 화장장 건립이 필요하고 초록산 일대에 얘네들을 화장장을 설치를 하겠다. 요게 갈등의 원인이지. 설치하겠다, 설치 반대다. 요게 갈등의 원인. 괜찮나요? 네. 어떻게 양보하고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계속 생각은 해야 돼요. 초록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반대다 이거야. 하지만 하려면 뭔가 줘라. 반대다. 그런데 꼭 굳이 해야 되면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 일단 요 입장이고, 푸른시 관계자는 우리는 그거 설치해야 한다. 줄 수 있는 건 주겠지만 우리도 최소의 기준은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달라. 머리에 넣어놓고 읽을게요. 우리 초록구는 하늘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환경 좋아. 다른 지역보다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도 건물이나 상가지구 이런 게 잘 설치가 안 돼 있고 학교도 별로 없고 그런가 봐요. 우리 구민들은 하늘산의 자연 조건에 큰 의의를 두며 생활해 왔습니다. 집값이 없고 사는 거 불편해도 그냥 우리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 살고 있어. 푸른시에서 추진하는 추모 건립 사업이 시 차원에서의 필요한 건 알겠지만 이러한 결정이 화장시설 가동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 혐오시설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한 건지 궁금하다. 우리는 환경오염 걱정된다. 집값 하락 걱정된다. 너네 이거 대책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지.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는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할 거다. 너네 대책은 세워놓고 설치를 해달라. 무엇에 대한 대책? 환경오염, 집값 하락. 푸른시 관계자. 최근 화장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면서 푸른시의 화장률은 이미 80%를 넘었고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푸른시에는 화장시설이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시설로는 한계 능력을 초과해놨습니다. 바로 요게 문제의식, 추모공원 필요하다. 수요자의 20%가 3일장을 원하는데도 이게 밀려 있어서 4일장 이상을 치르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규모는 한계 능력을 초과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만들긴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들. 서로의 의견을,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죠. 초록구 대표의 핵심은 뭐예요? 피해가 예상된다. 푸른시, 그거를 피해라고 할 수 있지만 화장시설 부족한 것도 불편하고 일종의 피해다. 초록구, 그래 만들어야 한다는 거는 안다. 피해를 최소화할 해결책 가져오라. 이제 뒤에 푸른시 관계자, 너네 걱정되는 거 뭐야? 환경오염 문제? 환경오염 안 시키면 되잖아.
집값 하락, 집값 떨어지지 않게 다른 부분에서 좀 올려줄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협상의 주제와 상황, 주제, 추모공원 설립하는 거. 바로 이게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갈등의 시작이다. 상황은 푸른 시는 만들겠다. 초록구 주민들은 반대하다. 양측의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 문제 해결 가능성 별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알았어. 해결책 제시해주면 되겠지. 화장장 설립하려고 한다. 환경오염이 문제인가? 그러면 오케이. 지금으로 확보된 기술로 해결할 수가 있다. 라고. 서로 준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 말 안 통하면 아 몰라 그냥 우리 무조건 싫어. 그거는 아닐 거니까. 경험하고 활동하기. 이에 시에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부분이 은근히 시험 문제예요. 누구의 의견을 고려했냐? 시민들과 전문가. 하늘산 일대가 시설 건립의 최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오염과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지만 너네들 이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확보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록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물어봐야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며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에 추모공원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말 거꾸로 하면 뭐야? 예상되는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건립해도 된다. 거겠지. 그러면은 푸른 시에서는 뭐라고 치고 들어가야 돼? 해결해 줄게. 저희 조사에 따르면 화장시설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카드뮴, 염화수소, 미세먼지, 다이옥신, 수온 등이 배출되어 피해되는 사례가 보고 있었습니다. 환경오염. 큰 차 지나다닐 거 아니냐. 대형 차량이 통행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소음 등 주거 조건의 질적인 하락.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환경적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구역에 살고 있는데 대놓고 물어보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 다음 환경오염도 걱정이고요. 1. 주거 조건의 하락도 걱정이고요. 2. 주거 하락으로 입을 경제적 손실, 집값도 떨어질 건데 너네 어떻게 할 겁니까? 화장시설이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난 나라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되겠지. 환경오염 시키지 않을게요. 주거 조건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든이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시에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120페이지.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유럽은 물론 이웃국가 일본이나 중국도 주택가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 도심에만 공영 화장장이 20개가 있고요. 굳이 외놈들 따라할 필요는 있나? 저는 이 부분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그 중에 주택가 한복판의 위치에 바로 옆에 6층 높이의 아파트가 나란히 있는 현대식 화장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건립할 시설은요.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을 포함한 추모공원 형태로 조성을 할 거예요. 단순히 화장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원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시민들의 녹지와 다양한 문화시설을 휴식시간으로 사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러 갈까요? 어떻게? 환경오염 이야기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의 주거질이 하락한다라고 했었는데 아니요. 오히려 공원 스타일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지. 공원? 문화시설? 아니,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있는 곳에 어떤 문화시설을 조정할 수 있고 뭘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 우리 완전 스타일이 달라요. 이런 것들. 초록구 주민께서는 새로 조성되는 추모공원이 문화시설로 기능할 수 없을 거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요 대사는 뭐 때문에 앞에 나온 이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걱정인 겁니까? 요 부분 중요해요. 상대 발언을 재진술했다. 문제를 명확히 했다.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봉안당과 장례식장 제외하고 최소 시설인 화장장만 설치하는 걸로 원안을 수정해서 문화시설의 성격이 강화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자, 여기도 말 엄청 잘하는 스킬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얘 뭐라 그랬어요?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포함한 추모공원 형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초록구 대표가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안당, 장례식장 제외하고 최소시설 화장장만 설치할게요. 라고 해서 마치 양보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죠. 1번, 2번, 3번 다 만들려고 했었는데 오케이, 얘네 빼고 화장장만 할게. 이건 진짜 필수라서 이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장장만 설치합니다. 밑에 보면 초록구의 요구에 대한 수용으로 자신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화장장만 설치하는 게 바로 이게 최소 요구 사항이지. 알았어. 근데 이거는 진짜 양보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읽기 중 요 초록구 대표의 말을 다시 진술한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체크해 놨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푸른시와 초록구의 입장. 얘네들은 중간중간 계속 확인해야 돼요. 푸른시는 불편하기 때문에 추모공원 필요하다. 추모공원 얘 반드시 필요하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반드시 필요. 초록구, 그래 만들어야 된다는 건 인정. 추모공원 건립지에 대해서 니네 동네가 최고야. 우리 동네 최고라는 니네 거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구 사람들은 환경이 엄청 중요해. 화장장 들어오면서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어. 추모 건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생각, 그거 해결 가능해. 삶의 질 높일 수 있어. 아닌데 내 생각은 환경 피해 있을 것 같은데 집값도 하락할 거고 경제적 손실나 너무 우려되는데 라는 것들. 밑에 푸른시의 주장 강화 방식, 얘 말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설 부족의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불편해.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너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 걸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부지 결정의 근거, 시민과 전문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여기 이 시민의 어디 초록구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시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에다가 별표 크게 한 개. 추모 공원 형태로 해서 다 때려 넣을 거예요. 그게 문화시설이 되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장만 설치를 할게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알았어. 화장장만 한다라는 거 오케이 인정. 그런데 솔직히 좀 보고 싶지 않거든. 밖에서 차 타고 지나가거나 산책하면서 보일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설치해줘. 설계해줘. 이러한 것들. 괜찮나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122페이지. 초록구 대표, 저희의 처지를 이해하고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제외한 안으로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요구가 있어요. 최대한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례 차량이 출입하는 거,
등산객과 인근 주변에 눈이 덜 띄는 화장시설을 지하화하고 진입로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동네 여기 살고 있는데 근처 산이 막 이렇게 있고 이쪽 근처에다가 화장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장례식 차량 있잖아요. 그 막 국화 달려 있고 그런 차. 그거 보면은 아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거 하루 이틀 매일 보면은 좀 우울해지지 않을까? 나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쟤네들 어떻게 잘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도 연기 모락모락 나오고 막 굴뚝 같은 거 보이고 있고 그러면 아, 우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안 보이게 해주세요. 충분히 요구할 만한 상황이지. 저희도 주민의 처지에서 화장장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너의 생각에 동의했다. 동의했다라는 건 받아들여줘야 되겠지. 수용합니다. 그래서 짜잔, 네가 이런 말 할 줄 알고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반영한 설계안 마련해놨지롱. 여기 준비한 설계안을 보시겠습니까? 지상에는 나무숲 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이 출입하는 곳은 나무숲에 가려져 설계하여 땅에 묻힌 듯 드러나지 않은 건물을 지을 겁니다. 외부에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지붕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게 라면서 자신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아, 그래요? 건축 설계적 차원에서 기존 화장장의 단점을 보완하라 고심하신 점이 느껴집니다. 이게 상대방 칭찬하는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서 양보 안 하려고 왔었는데도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협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선생님 그러면 위에도 협력적인 반응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아,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얘도 협력적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다? 협력적으로 반응한다. 협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됐나요? 나는 너네 얘기 충분히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옆에 상대를 배려를 인정하고 협력적으로 대화할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글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써놓은 글 중에 사람들이 무슨 주제로 싸우다가 그 싸움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너는 말투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눈을 뜨냐 라고 싸움의 내용이 변질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막 길거리에 어른들 막 싸우면은 막 네가 잘했네 못했네 하다 결국에 나오는 얘기는 뭐야? 반말이야? 어따 대고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몇 살이야? 이미 나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밀리고 있는 거야. 지어낸 속담인 것 같은데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고. 이게 진짜 있는 속담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무슨 벼슬도 아닌데 뭐.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꿈꾸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야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은 아 속으로 상놈이구나 라고 하고 그냥 피해. 그게 최고야. 자 이제 볼게요.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오케이. 근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건 환경 문제예요. 화장장에서의 발생하는 소음이나 매연, 분진, 다이옥신, 수온 등으로 주거 환경이 오염되면 건강한 삶이 위협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얘기해 다오.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정, 다시 표시, 협력적으로 역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화장장은요, 그것도 저희 준비해 놨습니다. 화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연소 설비와 가스 냉각 설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출 겁니다. 우리 시설 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화장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향유형 화장로를 설치할 거예요. 향유형 화장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일단 확인할 것.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렇게 해결할게요. 향유형으로. 그러면요. 다이옥신과 수은 9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요.
초록구 대표가 물어봅니다. 향유형 그게 뭔데요? 어디가 있냐? 뭐가 다른데? 제거를 확신하는데 너 자 잠깐 정지. 90% 이상 제거면은 10%는 배출된다는 얘기네? 다이옥신과 수은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예. 향유형 좀 생소하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유 모르면 얘기하시지. 제가 해드릴 텐데 역시 여기도 협력적 반응. 향유형 화장로는 연소 물질을 화장로 내부에서 4번 태우는 거예요. 매연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배출가스와 냄새를 해결한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죠. 다이옥신 수은량 배출량 100%는 아니에요. 맞아요. 나가긴 나가요. 근데 배출되는 게 허용 기준의 10분의 1이고요. 수은은 1000분의 1 수준이에요. 100%는 아닌데 기준치보다 한참 낮아요. 이렇게. 저희가 설치할 화장로는 이 또한 분사 냉각 장치와 여과 집진 시설로 90% 이상 제거할 수가 있어요. 기준치 이하인 것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90% 이상 그러면 이 부분 다이옥신과 수은 배출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부분이죠. 허용의 10분의 1이고요. 허용의 1000분의 1이고요. 그것마저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죠. 123페이지 어때요? 내용이 읽으면서 이제 슬금슬금 푸른 시의 의도대로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아무리 화장로 시스템이 개선되어도 어이쿠 15개를 하루에 6번? 이건 너무 많은데요. 규모를 반으로 축소해 주시죠. 규모는 양보하기 어려워요. 이거 15기는 꼭 필요합니다. 15기 네모, 푸른 시의 밑줄, 최소 요구사항. 15기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근 시의 화장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때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15기 미만이면 안 세울 거예요. 사실 원래 20기 하려고 하루에 8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엄청 최소 규모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거 15기 이하로는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15기 운용이 최소 필요량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 또다시 밑줄 상대의 최소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을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초록구 대표의 요구사항은 또 이거예요. 그 관리하는 거 누가 할 거냐? 우리 구 주민대표로 구성된 감지단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환경 문제 발생하면 운영 축소를 요구할 거예요. 이야기 흐름을 한번 볼까요? 15기 너무 많아요. 반으로 줄여주세요. 아니요. 15기는 꼭 필요합니다. 원래 20기였었거든요. 그런가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인정.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환경오염 초록구 너무 걱정인데 걱정 말아요. 완전 신기술이거든요. 규모 반으로 줄여주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축소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거는 또 받아들이도록 하죠. 괜찮을까? 다음 페이지. 저희 환경감시 제도를 운영을 해서 초록구에서 우리가 점검할 거야. 했는데 푸른 시에서 그래 너네 해. 근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점검할 거야. 더 믿을 수 있지 않겠어? 저희도 환경감시 제도를 운영해서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초록구. 우리 환경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 우리도 환경감시 제도를 운영하겠다. 주변 500m 이내의 대기, 수질, 토양,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환경감시단 활동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 밑에다 쓸까요? 상대의 의견을 수용했다. 환경 오염 없이 시설이 운영되게 철저히 관리할게요. 주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네, 우와, 지들이 먼저 가동 횟수 감축하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협조할게요. 그런데 푸른시의 필요시설 확충, 필요시설 뭐 이거 화장장을 확충해서 저희 구민들이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할 현실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제 초록구 대표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될 타이밍이죠. 저희 시에서는 생활 편의 시설도 함께 유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해요. 다른 시나 도심의 의료시설 이용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부족합니다. 우리 동네에 화장장 설립하니까 병원이랑 체육관도 같이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푸른시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들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나? 이렇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타협과 조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한다. 이제 슬금슬금 합의가 끝날 타이밍이 됩니다. 푸른시 관계자. 푸른시의 평균적 사회 문화 시설로 봤을 때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건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밑줄 피해 보상 근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들. 푸른시에서는 준비했겠지. 어째저째 해서 화장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저기에서 다른 좋은 시설을 요구할 것이다. 뭘 요구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푸른시 입장에서도 병원이랑 체육관 얘기할 것 같았던 거지. 저희도 이미 조사는 다 했었어요. 그런데 체육관은 이게 좀 그래요. 가까운 사랑구의 종합체육관도 만성 적자거든요. 그리고 초록구민도 사랑구의 종합체육관을 충분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립의료병원은 현재 시설이 낙후해서 이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어요. 막 초록구 아저씨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는데 시립의료병원 큰 병원을 옮기려고 하고 있대. 그래. 초록구의 의료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김새써. 왜? 확실히 이전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거든. 그렇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초록구 대표가 멍청하면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야 돼. 근데 조금 똑똑해.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혹시라도 시립의료병원의 이전이 불가하다면 오케이. 대학병원 규모의 의료시설 설립을 허가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시립병원이 못 들어오면 대학병원 하나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줘. 이렇게. 시립의료기관이 제일 좋기는 한데 혹시라도 안 되면 대학병원 규모 얘는 해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얻어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협상 합의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협상 합의안에는 어떻게 해요? 양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협상을 마무리할 때 유의사항, 별표. 협상 의제에 포함된 쟁점이 모두 검토되어서 합의되어야 한다. 협상으로 합의된 내용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이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구두 합의보다 서면 합의, 문서로 만들어서 사인해야 돼. 그래야 혼란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120, 130 요 앞 페이지에서 요 내용 중요하다고 계속 했었죠. 협력적인 의사소통. 어느 부분에서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가 계속 요 색깔로 체크하고 있었어요. 걔네들 확인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서류 만들어야지. 푸른시 추모공원 건립 합의안에다가 별표.
이거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고요? 요 중에 하나 살짝 틀리게 말 조금 바꿔놓습니다. 그거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푸른 시는 초록구 하늘산 일대에 화장장 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건립한다. 진입로와 시설은 지화화해서 노출을 최소화한다. 향유형으로 공해 발송 최소화한다. 15기 1일 6회 이하. 주민대표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이 환경평가하고 문제가 생기면 가동횟수 감축한다. 시립병원 이전하거나 그게 안 되면 대학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 설립을 허가한다. 보상에 관련된 거였었겠죠. 밑에 협상에서의 고려해야 할 의사소통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 있었죠. 준언어, 비언어적인 표현, 준언어.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반언어라고 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깜빡하시고 준언어라는 대신에 반언어라는 말도 쓸 수 있으니까 확인해 놓으시고, 그 이전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준언어적 표현을 언어의 부수되는 표현이라는 말도 썼었어요. 비언어는요, 언어 외적인 표현, 뭐 이러한 말도 썼었으니까 그냥 용어니까 요 정도는 익혀두자라는 것들.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 결과, 합의 내용은 다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냥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누가 더 많이 얻어낸 것 같아요? 초록 9. 저는 푸른 시인 것 같아요. 시. 이런 거는 화장장이라는 건 설립 자체가 힘들거든. 이렇게 서울의 어떤 동네에서는 하다못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건립하는 것도 겁나 반대하고, 거기에 학교 보내야 되는 엄마들이 막 무릎 꿇고 제발 여기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막 울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학교도 못 만드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난리 날걸요.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가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둘이서 협상하고 합의한 거니까.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126페이지 교과활동 적용인데요.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시작할게요. 확인해 볼게요. 협상에 필요한 상황을 불려보고 모든 별로 협상을 준비해 봅시다. 이거 밑에 굳이 내용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협상을 해야 할 때다. 요것만 생각하고 패스. 뭐 딱히 하실 거 없고요. 협상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조정사항,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상황과 맥락에 어울려야 되고, 상대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요 정도는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라, 협상에. 127페이지 당연히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협상에 들어가야 되겠지. 협상하면서 협상 중에 점검해야 할 상황, 속도, 어조, 표정, 몸짓이 적절한가? 아우, 우리 바꿔볼까요? 속도, 어조, 얘 뭐라고 할까요? 준언어적 표현 방법. 표현 몸짓, 비언어적 표현 방법.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잘 반응하는가? 잘 반응해야지.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자신의 말하기를 조정했는가? 잘 조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밑에 우리 측이 요구한 오케이 최소 요구사항, 앞에 지문하고 떠올려서 최소 요구사항 딱 그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15기 이게 최소 요구사항이었다. 주장을 하고 받아들였다. 그것만 기억해내시면 땡큐지. 128페이지 타협과 조정으로 협상의 결과를 파악해 봅시다. 됐고 됐어. 협상의 다양한 전략, 얘네들은 참고 자료인데 충분히 읽어볼 만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할 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읽어두시라 라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129페이지 확인합시다.
협상의 개념,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식. 의사소통을 점검 조정합시다. 시작 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조정 단계,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통해 상호 검토하고 입장차를 좁혀 나간다. 이게 중요하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서 상대방 사이의 협의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해결 상황에서 타협과 조정. 오케이, 그렇죠. 조정을 먼저 쓰려고 했었네.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의합니다. 밑에 어휘 뜻, 단어 뜻이니까 이 정도는 해주세요. 130페이지. 그래서 어디냐? 142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숙제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7의 1단원 로봇에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들은 먼저 보고 7단원 좀 확인하셔야 되겠지.